여러분의 인생에서 완벽한 실패도 없듯이 완벽한 성공도 없다. 성공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 사랑, 기쁨, 감사, 행복 등 말이다. 단지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선택지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됐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1%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 지은이 데이브 신, 발행 매일경제신문사. 발행일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성공한 상위 1%의 탁월한 사람들과 나머지 99%의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절반은 이미 공평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려 하지 않고 일의 양을 늘리려고 하니 늘 바쁩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열심히 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가난을 가르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1%의 작은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 책은 알려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극복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한 가닥 용기를 줄 것입니다. 부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왜 강남에 살라고 했을까? 대학교 3학년 때 민법, 물권법 강의 시간에 느닷없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졸업하면 강남에 살아라. 앞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다. 강남에 살 돈이 없는데요? 교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럼 지하방에 살아라. 친구는 또 말했다. 지하방에 살 돈도 없는데요?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다 안 되면 옥탑방에라도 살아라. 강남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당시 교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기는 했지만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강남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던 때인 만큼 자고 나면 빌딩이 하나가 생길 정도로 개발 붐이 일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교수님의 해안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말대로 어찌어찌 비비면서 강남에 살았던 친구들은 모두가 강남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남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강남에 사는 친구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의 단순한 주택 가격 차이만 봐도 강남이 평균 3, 4배가 높다. 나는 처음부터 강남에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직장이 가까운 강남에서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하고 작은 재개발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대출로 매수하게 되었다. 주변이 개발 붐을 타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투자 아닌 투자가 된 셈이었다. 나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강남에 산 것도 아니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직장에 가기 편리한 곳으로 집을 정했을 뿐이다. 주위를 보면 돈을 억지로 벌겠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운도 필요하고 학습 또한 필요하다. 나는 실제로 젊을 때는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나에게 던져본 적도 없다. 이 질문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 때가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부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였다. 부자의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자의 꿈을 꿔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에 부자의 꿈을 꾸지 않으면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이다. 그 당시에는 현재 직장 생활도 버거운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지금 나의 재산의 두세 배는 좋게 된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재테크 이야기만 해서 실증이 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부자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 연봉이 많아지면 늘어난 것만큼 재테크도 증가해서 자산이 쑥쑥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데도 쉽게 길들여진다. 늘어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궁색하게 산다고 생각한다. 덩치가 커진 코끼리는 작은 웅덩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아예 온몸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과 같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파산하게 된다. 지출은 늘리기 쉽지만 수입을 늘리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도 늦지 않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무언가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거나 주위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는다. 투자를 권유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다 내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은 호주머니가 두둑하든 비어있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강남에 살라고 하셨던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들의 일상을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있으며 그 무엇이 그들을 상위 1%로 만들었는지 유심히 관찰하라는 것이었다. 책에서 배우거나 들어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꾸준하게 관찰하고 적용해보면 나의 것이 된다. 교수님은 아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굴리는가를 학습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를 보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강남에 한 번 살았던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대기 수요 또한 많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강남의 슈퍼리치를 상대로 강의하면서 교수님의 해안을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은 왜 더 가난해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이나 투자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답은 딱 세 가지로 공식화되어 있다.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쓸 돈도 없는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산 것으로도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가난을 끝낼 결심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 그 생활을 연장하려고 한다. 모든 일은 굳은 결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의 운명이 가난한 구간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악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희망 고문 앞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절망했던가.
인간을 힘들게 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절망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연연할 것도 없다. 고통의 시간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희망이야말로 절망보다 견디기 힘들다. 희망이 손에 잡힐 듯 하다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시작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난은 언어에서 시작되고 언어는 현실이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라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전용 용어로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돕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은 늘어나지만 그 돈이 부자에게 모두 흘러가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전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부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부자가 돈을 더 벌려고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고 경쟁에 뛰어든다. 부자는 투자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다. 지금까지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면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현재 가난한 것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이다. 잘 정비된 부의 차선이 있는데도 굳이 가난한 차선을 고집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부의 구간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나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면 금전적 여유를 만들지? 라고 물어보라.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라.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계속 생각하며 찾아간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할 수 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주저앉고 만다. 물음표는 마음을 열고 마침표는 마음을 닫는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대화로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내가 아는 슈퍼리치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공부하고 노력한다. 성공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은 어렵지만 포기하는 것은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유형이다. 돈을 더 벌려면 안 하던 생각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시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가 소수인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자가 되는데 쉽게 동의하고 내어줘 버린다면 슬프고 화가 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함을 가졌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인격체다. 자신이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천민처럼 행동하면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하다. 당연히 거지처럼 살면 화가 치밀어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왕처럼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높은 존재라고 인식하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갖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난한 구간에 머물며 더 이상 가난해지는 것에 동의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라.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발자국씩 부의 구간으로 이동하라.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맹자의 말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자기 마음을 일정하게 지켜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고 생각보다 잔인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탈탈 털어간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비굴하게 만든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평생 남의 인생에 끼워져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일생 동안 남의 살림을 살아주다가 소중한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 되고 몸에 울분이 쌓이고 화병이 생겨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절망한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가난이 대물림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림을 그리듯 분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노트에 적어보자. 꿈꾼다고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난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중에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돈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고 싶은 것을 사느냐와 살 수 있는 것을 사느냐의 차이이다. 돈이 충분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고 돈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 전자는 내가 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돈이 나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돈이 나를 부리고 돈을 위해 살도록 만든다. 부자는 백화점을 지나다가 쇼윈도에 걸려있는 멋진 옷이 마음에 들어서 당당하게 구입하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돈이 부족해서 가판대에 누워있는 옷을 사는 것의 차이다.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자는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제대로 할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 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일보다는 자유를 즐기며 돈을 모아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덧 결혼하게 되어 가족이 생기면 이전에 누렸던 자유보다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탄생한다. 부자에 대한 갈망이 오랫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는 시간에 비례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시간을 무시하고 당장 부자가 되려고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산다. 부자의 줄에는 속성반이나 월반처럼 빨리 부자가 되는 차선이 없다.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만으로도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것이다. 과거에서 돌이켜 반대로 살면 그 길이 부자의 길이다. 내일이면 후회할 일을 당장 집어치워라. 사람은 매일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루틴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일관된 행동, 즉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돌아서면 후회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가슴이 저미어오는 통증을 느껴야 한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에 실증을 느끼고 거기서 뛰쳐나와야 정상이다. 세상 어떤 사람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난 사람까지 새 삶을 꿈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노트에 시간별로 일기처럼 적어보자. 매일 반복하는 나쁜 습관을 색출해서 주홍 글씨를 새기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면 왜 늦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보라. 늦게 일어나면 무언가 공허하고 허전하지 않은가? 나의 경우는 일단 기분이 우울하고 유쾌하지 않다. 마치 마라톤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출발했는데 나는 지금 일어나 허둥지둥 따라가는 모양새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흘려보내면 화가 많이 난다. 지난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면 늦게 일어나도 좋을 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잠을 포기할 만큼 짜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몰입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어보라. 한정된 시간은 돈과 같아서 쓰다 보면 늘 부족해 초과하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초과 시간의 관리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카지노에서 가진 돈을 다 잃어야만 도박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일정한 금액만 베팅하겠다는 계획하에 정한 금액을 잃으면 도박을 중단하고 철수한다. 전자는 시간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 시간이 조절되고 종속되는 인생이다. 돈이 주인이 되어 일정을 변경시키고 부리기 시작한다.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떤 일도 해야 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한다. 후자는 의도된 돈 관리와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계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일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이다. 나는 IBM에서 성과급을 받거나 특별 보너스를 받으면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플라밍고 카지노 호텔을 회사 동료들과 종종 이용하곤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100씩 나누어주고 가진 돈을 모두 잃으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가장 많은 것이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다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시간을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허투루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간과 돈을 자기 통제 안에 두지 못하고 시간과 돈이 오히려 자기를 통제하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오늘을 후회 없이 보내고 있는가? 오늘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첫 단추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시간으로 존재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각각 달라야 한다.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길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부자는 하루의 시간이 언제나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해야 할 많은 일을 놓치고 있다고 조바심을 낼 정도다. 따라서 그들은 시간을 가장 길게 쓰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탐구한 결과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혹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부자가 되기는커녕 평범하게 살기도 벅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는 이른 아침에 벅찬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을 구상하며 시작한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누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이다. 컴퓨터를 켜기 전에
하루의 일정을 체크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라. 시드머니 만들기. 시드머니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할지 나의 컨디션에 맞는 재정 설계를 해야 한다. 가진 것 없이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얼마를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수입에서 절약하는 것과 저축과 투자밖에 없다. 수익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간단한 일은 아니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지 모으는 방법이 아니지만 수익에 비례해서 지출을 늘리는 대신 저축을 늘리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은행에 저축할 것인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차이는 안전과 위험의 차이다. 투자는 원래 위험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경제 공부를 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된다. 저축은 위험이 없는 반면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위험이 있음에도 투자를 하는 것은 재산 증식에 다른 특별한 왕도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투자는 위험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경제 지식이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상식이나 감으로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 계속 경제 동향을 살피고 관심 분야를 넓혀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모이기까지는 저축을 먼저 하고 공부해 가면서 투자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단, 기본적인 개요와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 시기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투자하려면 투자 시기를 결정하고 종목을 선택해야겠지만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연습 삼아 공부한다고 여기고 해보면 경험이 될 것이다. 주식이 지금부터 반등하니 매수 타임이고 어떤 종목이 대박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은 극히 위험하다. 시장은 일정한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투자 질문을 많이 받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세상의 돈의 절반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번은 맞출 수도 있겠지만 다음은 틀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투자 분석가와 주식 전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참고만 하면 된다.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주식 투자 강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둘째, 금리, 즉 돈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금리 상승과 금리 하락에 따라 투자와 소비, 그리고 저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에 주목하면 저축과 주가, 그리고 채권 등이 보인다. 금리는 바람의 방향과 같아 모든 금융상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만든다. 따라서 바람의 강약에 따라서도 투자의 방향이 달라진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율이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란 나라와 나라 간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이다. 흔히 미국 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원화의 가격을 말한다.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있으면 그 나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환차익을 보고자 한다. 달러 예금 수익을 내는 것을 환차익이라고 하는데 최근 유례없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수익을 내는 사람은 달러에 투자한 사람밖에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반면에 수출하는 기업은 호황이지만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기업은 반대로 어렵다. 넷째,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과 투자 지식에 따라 저축을 할 것인지 투자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 저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이 꿈이라면 청약 저축에 들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장을 3개 정도로 나누어 관리하라. 저축통장, 생활비 통장, 여유자금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진다. 가계부를 적어보면 돈의 사용처와 흐름을 알 수 있어 한눈에 가정경제 운용 계획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입이 적고 많음은 재테크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면 된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재테크의 태도가 부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대개 수입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돈을 모아 언제 큰 돈을 만드냐며 아예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투기나 도박에 뛰어들고 사채를 쓰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도 오히려 재테크에 소홀할 수 있다. 현재 수입의 크기에 비례해서 미래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낙관이 미래에 가난을 불러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2년 후, 3년 후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니 하고 자신이 놀랍기도 하고 대견스러울 것이다. 적은 돈은 큰 나무가 되는 씨앗과 같다.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옮겨 심는 날에 죽어버린다. 모든 부자도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해 지금의 부자가 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작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너무 초라하다며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부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런 책을 읽을 이유도 글을 쓸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와 사업도 자신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단단하게 다져가야만 큰 것으로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가장 큰 부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천천히 부자가 된 사람이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도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만 펀더멘털이 튼튼한 부자가 된다. 초라하고 어설픈 현재를 보지 말고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힐 미래에 초점을 두면 화려한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 나는 글을 쓸 때 이걸 언제 다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아득한 생각이 들지만 한 글자씩 찬찬히 쓰다 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줄거리가 되고 줄거리가 모여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모여 비로소 책이 완성된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는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간다. 인생의 기적은 지금 일어난다. 바로 어제 결심했던 것을 오늘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하자.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 하자. 분명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자와 같은 사고방식에 갇히게 된다면 시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빨리 시작해서 나쁜 것은 세상에 없다. 재테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도 20대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다면 큰 돈을 모았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재테크를 했다면 헛된 곳에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도 20대 직장 초기부터 꾸준하게 저축하고 투자했다면 40대에는 자본 이득이 근로소득을 앞섰을 것이다. 자본 이득이 많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연금 수익이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정년 없이 돈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된다는 슬픈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은 내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을 저축이라고 생각하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다.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은 죽은 돈이다. 돈은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길 원한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작은 그루터기가 큰 숲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돈의 크기와 가치, 그리고 질이 달라진다. 사람으로 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한 번 수중에 들어간 돈은 도무지 나오지 않는 수전노를 만나느냐에 따라 돈의 크기와 가치가 결정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이 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돈이 돈을 낳고 돈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나만의 재정 컨디션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라.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내 돈이 들어가면 자연히 투자의 흐름을 공부하고 관찰하게 되어 있다. 투자는 적게 시작하고 노력은 크게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처음부터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낮과 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는 것처럼 성공이든 실패든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직장 일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투자 공부를 해둬라. 기대 수명이 길어 퇴직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주위에 보면 보험을 자신의 재정 상태에 비해서 과하게 든 사람이 많다. 물론 저축이나 적금도 힘겹게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장기간 잠자는 돈은 투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꺼내어 내 컨디션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투자 수익이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는 높고 물가 상승률 이상인 종목을 찾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성이 아닌 인내심이다. 워런 버핏의 말이다. 투자를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장거리 마라토너가 되어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벼운 아령으로 원하는 근육을 만들 수 없다. 근육을 키우려면 들어 올리기 힘든 무게에 도전해야 한다. 인내심은 참는 것 이상이다. 원하지 않는 것까지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 인내라고 하면 참고 견디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치는 높지만 원하는 수익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한다. 요즘은 누구나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다. 하지만 생각만큼 성공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빠른 성공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자신이 마치 지금 그 길을 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한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오래 할수록 경쟁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오랫동안 행동하고 실천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요즘에는 인생을 단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빠른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속도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기다리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긴다. 부자가 되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보다 지루해서 투자의 근육을 키워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먼저다. 투자 비율을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의 중장기로 나누어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멘탈을 지니고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간다. 지금까지 지는 습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자. 특히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하는 건 우연이다. 우연은 바꿔 말하면 운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다면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기회는 찾아온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와도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공을 멀리 보낼 수 없다. 배트를 휘두르는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공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도 필연에서 시작된다. 내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흔히 말하는 쪽집게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여러 미끼를 던져놓고 그 중에 한두 개를 맞춘 것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유인한다. 성공 스토리 뒤에 수많은 실패 스토리는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까지 실패만 했는데 투자 종목마다 성공했다는 말에 현혹되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대박을 기대한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넣는다. 결국 말장난하는 사기꾼들이란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잘 맞히면 자기가 투자하지 왜 성가시게 남을 끌어들이겠는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함께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주식으로 쪽박을 차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받고 강의하는 것이 더 수입이 좋으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투자하고 시간 속에서 자본의 흐름을 관찰하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그때까지 공부하고 경험하는 일에 치중하라.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에 투자하라.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이 그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펀드도 주가가 떨어질 경우의 손해를 펀드 매니저가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펀드도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 투자해야 한다. 사람들이 애플 스마트폰 신제품을 사려고 밤새 줄을 서는 동안 애플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판매 매출에 대비해서 전략을 짠다. 재테크 전문가는 애플 회사의 분기별 실적과 배당 정책 및 신제품 판매에 대한 분석을 끝낸다. 부자는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산다. 소비에 열광하는 것은 미래의 수입을 당겨 쓰는 것이다. 가장 나쁜 지출은 매월 새로운 지출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반대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은 정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희망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든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만 남아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인지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할수록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힘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까지 1%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브 시는 경제학자로서 삼성그룹 사회이사와 IBM의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업 컨설팅과 강연, 집필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과 더불어 저축과 투자, 재정 계획에 대한 조언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튼튼한 건물을 짓듯 튼튼하고 단단하게 다져나간 부가 부자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큰 금액이 아니라서 많이 모이지도 않는다며 일정한 저축을 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며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시작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나간 사람만이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중간중간 반복되는 개념과 문구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만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탄생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구였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며 지금과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저자는 모든 일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며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단호히 얘기하는데요.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은 경제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성장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라는 다짐을 시작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경제학을 토대로 저축과 투자에 관한 재테크 지식 또한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인지, ETF나 리츠, 펀드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포함해서 투자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투자 마인드를 다잡기 위한 조언들이 있었기에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부자 마인드셋과 재테크 지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